처음에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없다, 걷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MSM이라든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렇게 들여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고. 안녕하세요. 약 제대로 알고 먹읍시다. 알강 모르강 시간입니다. 선배는 등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제 혼자서 등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스쿼시는 혼자서도 칠 수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등산 많이 하시고 내려오실 때 또는 그 다음 날에 무릎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 스쿼시랑 등산이랑 운동 자체가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해가지고 항상 무릎 관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여쭤본 건데 왜 무릎이 안 좋아요 벌써부터? 관절 걱정. 아직 젊은데도 관절 걱정. 항상 오른쪽 무릎이 유독 더 아픈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비 오면 또 네, 비어도 아프고, 그리고 앞바다리를 하고 제가 자주 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펼 때 무릎이 약간 삐걱? 약간 이러면서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배가 아주 유용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맞아요. 전문 약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영양 보조제나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복용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관절은 온도, 습도에 민감합니다. 저기압 상태가 되면 관절 속의 압력이 높아져서 팽창이 일어나면서 주위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수분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서 붓게 되고, 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혈류량의 변화가 생겨서 몸속에 염증 물질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있는 기상청이란 농담도 있었죠. 몸의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하는 관절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무릎 관절염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50대 이상일 정도로 어르신 환자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노화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는 자식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 환자가 특히 많기도 한데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캣땡땡 이런 유명한 관절염 파스 있잖아요. 진통 소염제 성분이므로 효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파스 붙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진통 소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성분이 또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무릎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붙이시는데, 이렇게 붙이시면 효과가 빨리 없어요. 그래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무릎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무릎에 직접적으로 붙이시는 게 아니라, 무릎 뒤쪽이나, 무릎 뒤쪽에 붙이신다든지 무릎 옆쪽에 붙이신다든지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통증 완화를 위한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이 될 겁니다. 캣땡땡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천식, 임신 6개월 이상 이런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점, 또 아세클로페낙이라는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 소염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또 파스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몸에 붙이신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40개짜리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사가시거든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 그래도 근데 손님들이 아까 네. 파스 이런 거 찾던데 네. 뿌리는 거나 이런 것도 효능이 좀 있는 건가요? 진통 소염 성분이 살리산 메칠이라고 들어있긴 한데요. 우리 보통 들어있는 아까 말씀드린 캣땡땡이나 다른 파스들보다는 좀 약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주위의 피부를 자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부의 자극감 때문에 진짜 통증을 덜 느낀다.
이런 약간 플라시보 효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나타나서 이런 거 바르면 안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들어있는 성분들 하고요.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MSM 같은 성분들, 글루코사민 같이 들어있는 성분들,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 구성 성분의 일종이 되는 콘드로이친이라든지 콜라겐 이런 거 있고, 근육이나 신경의 피로도를 또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비타민 B군. 비타민 D, 칼슘의 경우에는 칼슘의 과량 축적으로 생기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약방? 처음에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계단도 올라갈 수 없다, 걷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MSM이라든지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렇게 들여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또 MSM만으로는 부족해서 콘드로이친, 뭐 콜라겐도 1,000, 5,000 이런 것도 부족해서 15,000, 2만 단위까지 엄청 누리는 분도 계셨었고요. 하지만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을 완전히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는 없죠. 연골이 한번 닳으면.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연골은 안타깝게도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밭일하듯이 쪼그려 앉는 습관 제일 좋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쪼그려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자세는 피하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또 무릎 근력을 강화를 해서 연골의 부담을 낮추는 운동도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님도 힘들어했던 질환이 바로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 길입니다. 약방! 무릎 뒤쪽이라든지 아니 자연스럽게 네. 좋은데. 네, 짚고 있습니다 지금. 네.